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그리고 전반적인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6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독일의 닥스 지수가 0.75%, 영국 지수가 0.34%.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0.68%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주요국 증시들도 확인해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0.75%, 영국 지수가 0.34%,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0.66%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연일로 상승하는 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최근에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졸트 보고서에서 확인해 본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의 열기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 3월쯤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그 전날에 ECB의 전무이사인 이사벨 슈나벨이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꺼내놓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일장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이번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제는 70달러 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4.26% 하락한 69.24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확인해 보시면 장 후반 부근에 가서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에너지 업계가 원유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낸 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번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한 건데요. 우선 오펙 플러스에서 발표했던 자발적 감산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 EIA의 미국 석유 재고 통계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감소했지만 휘발유 재고가 사상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원유의 매도세까지도 강해졌다는 풀이인 건데요. 또 중국 경제의 전망 불투명성도 계속해서 원유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됐다는 점도 이렇게 국제 유가를 하락으로 이끄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4% 넘게 밀려 내려갔고요. 결국에는 70달러 선까지 이탈하면서 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미국의 노동 지표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2에서 0.6% 가까운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 관련 업체 ADP사에 따르면 11월 미국 내 민간 부분 고용이 10만 3천 개가 증가하는 데 그쳐 예상치였던 12만 8천 개를 하회했는데요. 전일 미국 내 신규 채용 공고 건수가 28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한 데 이어 또 다른 미국의 노동시장 약화를 보여주는 수치로 오늘 국채금리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대형 증권사들이 최근 시장 급등에 따라 내년도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이 증시의 상승을 저지했다는 분석인 가운데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최근의 지수 급등에 대해 경계 심리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BofA가 투자에겐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 데 따라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레딧 카드 업체 디스커버 파이낸셜이 1.6%가 상승했고, 반면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잭 다니엘 위스키로 유명한 켄터키주 루이빌 기반 주류 업체 브라운 포맨이 10.3%의 급락세를 보였고, 그 외에는 유틸리티와 건설, 임의 소비재, 소매, 부동산, 헬스케어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IT, 기초 소재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121%, 달러 인덱스는 0.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JP모건이 S&P 500 지수가 내년 중순까지 3,5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의 제이슨 허터 기술전략 담당 대표는 최근 미국 증시가 경제 상륙을 가격에 잘못 반영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곧 경제 전망이 생각보다 어둠을 깨달으면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 연준이 긴축 정책을 완화하려면 경제가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시장은 관성이 경기 침체로 향할지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증시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대부분 약세장은 경기 침체와 관련한 경우가 많다며 실상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의 알고리즘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위험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역시 추세 추종 및 방향성 전략, 즉 CTA를 구사하는 헤지 펀드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가 최근 고점에서 주가지수 선물, 국채 선물, 그리고 통화 및 원자재 관련 선물을 거래하는 CTA형 헤지 펀드 등 시스템 펀드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2천억 달러 이상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들이 증시에 노출된 규모가 이미 크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펀드들은 580억 달러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반사적으로 약 2천억 달러의 노출을 처분하며 시장의 하락세가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2, 4분기까지 기준금리를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베팅이 크게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시장의 베팅이 정말 공격적이라면서 연준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금리를 100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며 아마도 내년 하반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지만 인하 횟수는 과거 경기 사이클 혹은 침체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연준이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해 내년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블랙록은 2024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와 긴축적인 금융 조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가 최대 10억 달러의 자본 조달을 추진하면서 AI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 속에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0.2% 상승한 239달러 3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XAI는 이미 1억 3,5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8억 6,500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외부 투자자의 최소 투자 단위는 200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등 생성 AI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올해 초 X.AI를 설립했으며 최근 AI 챗봇인 그록을 출시했는데요. 이 그록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모델로 하여 거의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도록 의도됐으며 재치 있는 답변과 다소 반항적인 태도를 갖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준의 10월 소비자 신용 액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상무부의 10월 도매 재고량이 발표되며 브로드컴을 시작으로 GMS 잉크,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도큐사인, 베일 리조트,
스미스앤웨슨, 쿠퍼그룹, 달러제너럴, BRP그룹, 그리고 시에나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탄력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0.04%의 제한되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2,40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들은 2,40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금융투자용 매수 물량까지도 2,4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냈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 투톱에서는 삼성전자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올랐고요. 0.7% 오른 71,7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으로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이 반도체를 보실 때는 최근 들어서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가격이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에서는 약세 또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0.76% 상승한 819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는 장 후반부, 이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17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39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2%대 약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2.58%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BM은 2.43%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2.2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HPSP가 6.26% 상승했고요. 물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은 생성형 AI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면서 HBM 관련 종목이라든지 AI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이 메타와 IBM, 인텔, AMD 등 57개 기업이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동맹을 결성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AI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성형 AI 탑재가 되고 있는 HBM 관련 국내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반도체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고요. 또 꼭 이 반도체, AI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증권업계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이 상승 전환했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D램 가동률과 SK하이닉스의 낸드 가동률이 내년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따라서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라고 평가를 한 만큼 코스닥, 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로봇주 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주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어제는 이렇게 엔터주들 쪽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엔터주들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DX는 2.4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53%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알테오젠도 1.21% 하락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뚜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이 됐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뚜렷한 테마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안을 마련을 하겠다. 특히 이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치료보다도 회복 또는 예방 차원의 초점을 맞춘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정신질환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먼저 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엔터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5.62%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그 외에 SM도 5.33% 상승해 주는 가운데 하이브가 7.28%, 큐브 엔터가 5%, JYP 엔터테인먼트가 3.05%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엔터주들은 아티스트 멤버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어제 이렇게 급등해 준 건데요. 그 중심에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가 있었습니다. 우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과연 이 소속사와 함께 재계약을 맺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다 1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까지 퍼졌던 만큼 이 부분이 리스크로 여겨졌었는데 어제 전원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계획 발표로 인해서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며 BTS 공백 기간에도 내년에 하이브의 영업이익은 신인 모멘텀 등으로 8%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대신증권은 내다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이브도 어제 7%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YG와 하이브에서 호재 소식을 들고 오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엔터주들 빨간불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가상화폐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19%가량 상승해줬고요. 우리기술투자가 5.99%, 다나리 5.02%, KG모빌리언스가 5.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44,0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이제 45,0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에 불씨를 지핀 건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도 가상화폐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TO 시장 확대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살펴볼 텐데요. 아프리카TV가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9.91%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83,4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위치가 한국 사업 철수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사수의 기대감에 이렇게 아프리카TV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요. 트위치가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데요. 이렇게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벗어날 경우에 그 이용자 수가 다 이쪽 아프리카TV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아프리카TV가 어제 급등해주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29.91%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